자동차에 보면 리튬 배터리를 만드는 과정인데요. 흑연 음극재입니다. 그래서 철강 부산물인 콜타르 중류의 주요 원료를 넣는다. 콜타르를 코킹하여 침상 코쿠스를 만든다. 침상 코쿠스를 분쇄 후에 1000도 이상의 고온에서 장기간 열 처리해서 결정 구조를 흑연으로 만든다. 인조 흑연, 흑연을 미세하게 분쇄하고 표면 처리 코팅, 리튬 불활성 코팅, 철제거 과정을 통해 최종 음극재로 만든다. 전극 제조, 흑연 활물질, 도전제, 카본블랙, 바인더 등을 혼합해서 슬러리를 만들고 구리 포일에 코팅 건조하변하여 음극전극을 완성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실리콘 같은 거는 흑연보다 훨씬 많은 리튬을 저장할 수 있지만 부피 팽창이 커서 이것을 이렇게 조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많이 쓰다 보면 이게 늘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처음에는 괜찮은데 많이 신뢰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은데 이런 음극재의 중요성은 충전 속도, 배터리 수명, 안녕 핵심 기능을 결정한다. 천연 휘련과 인조 흑연을 혼합하거나 실리콘 함량을 높이는 방향으로 기술 발전 중이다. 여기에서 이렇게 좀 더 많은 전기를 담을 수 있으니까 실리콘을 섞는 이런 부분도 실리콘 음극재는 흑연의 한계를 보완하게 개발되고 다공성 구조를 형성한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어, 흑연 음극재는 이렇게 육각형 판 형태로 규칙적으로 배운 이 판들의 층층이 쌓인 층상 구조다라고 하는데요. 리튬이온이 여기 안에서 이렇게 들어와서 여기 있고요. 안정적으로 저장률 방출되어서 배터리 충방전을 가능하게 한다. 리튬이온이 전해질을 통해서 양극재에 있던 놈이 전기를 걸어주면 이쪽으로 오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전기를 충전해서 다시 이쪽으로 간다. 그 과정에서 전기의 방전이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요. 조금 이상한 부분이긴 한데 리튬이온은 구리 대비해서 저장 능력이 에너지 저장, 전기 저장 능력이 굉장히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발열만 통제하면 흑연 배터리 하나만으로도 여러 개 흡수시켜 수백 개 그렇게 만들고 입자나 가루에서 대중소를 만들고 얘기를 이렇게 뭐 이렇게 전해질로 채우고 그 알을 전해질이라든지 젤로 채우고 전해질 자체에 저장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전해질에다가 전해질이 어떤 전해질을 사용하든지 뭐 다양하게 있는데 전해질 자체에도 전기가 저장돼요.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전해질도 지금 문제는 과열인데요. 네, 과열 부분인데 이 부분을 그렇죠. 이렇게 서로 격벽 처리해가지고 언오프식으로 해가지고 몇 개의 배터리를 나누면 돼요. 거기 흑은 음극재도 그래서 전기선을 각각 연결해서 그래서 열을 분할한다는 거죠. 이렇게 해갖고 몇 개의 배터리에서 같았을지에 따라서 뭐 이렇게
열을 통제한다면 별다른 문제는 없을 걸로. 흑연 배터리 하나만으로도 응급제 하나만 전기를 이렇게 배터리를 만들 수 있다. 여기다가 각종 금속 이온들을 구리도 괜찮아요. 구리도 저장 능력이 있어. 구리를 유리석연 코팅 예사로 유리막을 넣어서 제조하거나 코팅을 좀 해가지고 절연선 피복처럼 전기선 피복처럼 만들어 전기를 저장해줘요. 또 구리 가루를 대중소로 넣어주거나 알루미늄도 될 수 있어요. 알루미늄도 될 수 있고 다른 것도 줄 수 있습니다만 다른 것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금속 화합물도 지나치게 열이 이렇게 어떤 열에 의해서 이렇게 화재가 일어나지 않은 정도면 금속 화합물도 괜찮아요. 그래서 그 전기 전도차 때문에 전기가 저장되는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것이죠. 리튬 화합물도 괜찮아요. 리튬을 여러 금속하고 섞어가지고 또 리튬 단독으로도 이온 상태도 괜찮고 리튬 금속 차이도 대중소래 갖고 괜찮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기다가 흑연 안에다가 그냥 아예 전해질과 같이 넣는 경우 전해질을 흑연 안에다가 전해질과 같이 넣는 경우 해가지고 전해질에도 전기가 충전되니까 전기의 충전 능력이 되는 것이겠죠. 젤 형식, 젤이나 겔 형식으로 넣는 경우 또는 그 안에 또 규조토까지 넣어가지고 열을 통제하는 이런 방법도 존재합니다. 전해질이 출렁거리면 이것도 문제가 되는 부분이라서 그래서 지금 이런 건전지에도 겔 형태로 들어가 있는데요. 그래서 그래서 이것이 뭐 이렇게 폭발하는 경우 거의 없는데 불에 넣지 않는 이상 겔 형태로 들어가서 하거나 규조토를 넣어가지고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현재는 음극재, 양극재에다가도 이 기술을 쓸 수 있는데요. 저는 이게 흑연 배터리 하나만으로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시면 저 기술이 되겠어요. 현재는 여기도 지금 탄소봉이 들어가 있는데 이 안에도 여러 겹, 수십 겹, 수백 겹의 형태로 탄소봉을 만들고 입자나 가루에 대중소 만들고 홈을 좀 파줘요. 음극재, 양극재에도 동일하고요. 그래서 표면적으로 넓히고 그 안에다가 금속 이온들을 넣을 수 있다는 금속 이온들이 뭐 다양한 이온의 형태로 넣거나 구리 덩어리 형태로 넣어도 괜찮아요. 그래서 그렇게 미세하게 분말로 갈아서 덩어리 형태로 넣으면 단가가 싸단 말씀이죠. 이온의 형태로도 괜찮아요. 이온과 결합된 구조를 만들어서 전기 충전 능력을 쓸 수 있는데요. 리튬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하거나 이런 것을 이렇게 많이 넣어가지고 거기에다 이제 전해질을 넣을 때 겔 형식으로 넣거나 규조토를 넣을 수 있거나 거기다가 또 촘촘히 리튬 이온을 같이 넣어주는 거예요. 리튬 이온이라고 어떤 금속을 다른 금속도 돼요. 리튬 뭐 화합물도 괜찮습니다. 다른 금속과 결합한 그렇게 해갖고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거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격벽 처리만 해가지고 열을 통제하면 지나친 어떤 외부 환경의 어떤 움직임으로 인해서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원통형이나 각형, 파우치형 다 이와 같이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원통형, 파우치, 각형은 이렇게 격벽 처리해서 몇 개로 나눠서 전극을 각각 연결해서 몇 개의 배터리로 열을 분할해서 쓰는 기술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파우치형을 어떻게 원통형, 각형에다 넣을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하시면 그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열을 좀 통제할 수 있게 파우치형을 이렇게 원형과 각형에다 넣는 것도 다 격벽 처리된다. 전극을 각각 연결해서 뭐 몇 개가 됐든 8개든 10개든 각각 전선을 연결해서 이렇게 열을 통제한다는 거죠. 한꺼번에 너무 많이 모였으면 이렇게 쉽게 불이 나는 열 때문에 그런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화목난로 연통 같은 것도 보면 뜨거워서 이렇게 스파크가 안 일어나도 갖다 대기만 불나요. 그래서 열 때문에 그러는데 열을 그래서 분할한 현재 배터리도 자동차 배터리를 분할하셔가지고 전선을 각각 연결해서 언오프 구조 8개다 그러면 언오프 구조로 1개 쓸지 2개, 3개 쓸지 4개, 5개 쓸지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화학 배터리에 대해서 조금 의문을 좀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요. 양극재는 전기가 전도가 잘 안 되고요. 전해질이 있어가지고 전해질 안에도 이게 전기가 충전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물 자체에도 전기가 충전이 되냐 그러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에다가 구리 알갱이를 대중소 넣어주거나 이런 금속을 이렇게 알갱이를 대중소도 이제 뭐 박으로 금속 박으로 형태도 되는데요. 대중소 금속의 종류에 상관은 없어요. 알루미늄도 되고 대중소 넣어가지고 하거나 여기에서
얇은 놈, 두터운 놈, 중간 놈 줄을 긋는 식으로 해가지고 이것이 두께를 틀리게 하면 왔다 갔다 해서 전기가 이제 정체되어서 발열이 안 일어난다고 상대적으로 덜 일어난다 그랬죠. 여기서 그래서 이걸 넣어가지고 이렇게 금속 영역을 덮어서 박으로 만들어도 되고 판의 형태로 만들어도 되고 그래서 절연 구조를 가진 이제 수십 장 수백 장 MLCC 기술을 그래서 금속 배터리를 쓰거나 이거를 태양열 전지로 태양광 전지로 해서 전기선 안에 구리선을 피복 없이 대중소 해가지고 테슬라는 앞뒤로 에디슨은 직류로 전기선을 구리선을 대중소해서 왔다 갔다 하는 주파수로 만들어 주는데요. 이렇게 해서 전기선, 통신선, 광소매선으로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전기선, 통신선, 광소매선에 유리석용 코팅제, 세라믹 코팅제, 이르막 코팅제를 넣어가지고 여기 어떤 안팎의 코팅 구조도 줄 수 있고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케이블선도 마찬가지고 동축 케이블이든 해적 케이블이든 그리고 여기 자체 이거를 이제 물에다 넣어가지고 물 플러스 아니면 구리알갱이 대중소 알루미늄 그거 자체 만들어 전기가 충전되는 배터리가 만들어진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유는 배터리가 이렇게 전기가 이렇게 왔다 갔다 돌아다니면서 한 곳에 정체되지 않기 때문에 수소선소가 잘 발생을 안 한다. 그래서 수소선소 발생하면 빼는 기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는데요. 이런 것을 가지고 이렇게 반도체 회로로 만들어주고 카펜시터 트랜지스터로도 만들어주고 전해질 이렇게 약간 금속 배터리 분석 배터리 카펜시터로도 만들어줄 수 있는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네네. 금속 카펜시터도 이렇게 박을 이렇게 음박 같은 걸 둘둘 말아서 이렇게 하는데 이것도 구리 음박, 구리박 아니면 음박 이런 것들을 둘둘 말아도 되고 그냥 이렇게 흑연에다가 리튬이온을 넣든지 구리라든지 금속 분말을 넣어가지고 이온 상태도 괜찮아요. 이렇게 넣어가지고 발열을 통제하기 위해서 규조토를 넣을 수도 있고, 그다음 액상이 전해질이 좀 들어가서 전해질에도 전기가 충전되니까 전해질 종류에 상관없이 이렇게 해서 전기 충전 구조로 들어갈 수 있다. 콘덴서 전에 이렇게 카패시터를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음극재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양극재는 상대적으로 전기 전도가 잘 안 되고요. 그래서 좀 더 전기를 양극재에 걸어주면 그게 이동을 시작하는데 잠깐 보겠습니다. 흑연 음극재 구조 흑연 양극재 구조를 양극재 구조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형태로 다양한 형태가 있는데 직접 보지는 않았는데요. 나중에 보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금속 화합물을 갖다가 배치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이런 결정 구조로 되어 있고 리튬이온이 이론적으로는 그 안에 칩처럼 들어가 있다가 전기를 걸어주면 리튬이온이 움직이고요. 그 다음에 전자는 이렇게 이동으로 해서 리튬 이렇게 충전하는 과정에서 양극재에서 전기를 걸어주면 이렇게 리튬이온이 분리되어 갖고 음극으로 이동해서 충전을 하게 돼요. 그래서 양극재는 산화되는데 양극재의 구조가 일시적으로 변한다고 합니다. 양극재의 종류가 다양하고 전기를 가져온 외부 전압에 의해서 양극재 내부에 있던 리튬이온이 전해질을 통해서 빠져나와요. 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정체를 통해서 이동구로 이동하는데 이때 리튬이온은 전자를 잃고 산화 반응 이 전자는 외부 회로를 따라 흐른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전자 이동 이꼬르 전기인데요. 저도 이 부분을 조금 의심하고 있는 좀 이상하게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전기가 흐르게 된다.
리튬이온이 빠져나가지 않은 빈 공간이 되고 일시적으로 결정 구조가 양극재 결정 일시적으로 변형되어 수직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양극재는 리튬이온을 얼마나 포함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배터리 용량이 결정되고 음극재하고 전이차, 전압 차이로 인해 배터리 구동 견압이 결정됩니다. 층상 구조, 스피넬 구조, 올리빈 구조가 있는데요. 그래서 배터리의 충전과 방전 구조. 외부 전력으로 양극재의 리튬과 전자를 음극으로 이동시켜서 화학연을 저장하는 과정인데 방전은 이 저장된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음극으로 이동이 가지고 흑연 구조에 들어가서 결합을 하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 저장된 에너지를 이용해 가지고 이제 방출을 이렇게 전기를 이제 쓰잖아요. 그럼 얘가 이제 음극의 리튬이온과 전자를 다시 양극으로 이동을 시켜 전기 에너지를 생성한다고 합니다. 충전 시에는 외부에서 전자를 주입하여 이온과 전자를 음극에 저장하고 충전 시에는 내부에서 전자를 주입해서 방전 시에는 외부 회로를 통해서 전자가 양극으로 이동하며 전력을 공급한다. 이거를 통해서 참 복잡하네요. 이온은 이게 전해질을 통해서 양극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리튬 이온에서 전자가 분리돼 가지고 하는 건데 전력을 갖다 자체적으로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 전기를 주입하면 전자 이동이 그냥 이루어지는 거 아닌가? 전자 이동의 전류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좀 이상하네요, 이 부분은. 충전할 때는 리튬이온이 음극재로 가가지고 딱 저장돼갖고 충전하고 방출이 정전하면 얘가 양극으로 움직이면서 이렇게 어떤 출력을 낸다. 이건 것 같은데요. 저는 흑연 배터리 하나로 만들어도 가능해요. 전해질을 넣을 수 있고 그냥 액체 상태나 아니면 젤이나 겔 상태로 넣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가능하다. 저는 여기다가 리튬 이온을 넣을 수 있거나 다른 금속을 넣어가지고 리튬 화합물도 괜찮아요. 리튬 이게 다른 금속과 결합한 이런 것들도 가루 형태로 넣고 그래서 약간 열을 통제하기 위해서 이렇게 젤이나 겔을 넣거나 규조토를 좀 넣어줄 수 있다. 이 방법으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약간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양극재에 리튬이온에다가 어떤 뭐랄까 여러 가지 금속 화합물을 넣었기 때문에 이게 전기 전도차가 틀려서 전기 전도차가 틀려가지고 잠깐 볼게요. 이게 저도 좀 이상하게 생각하는 부분인데 이게 좀 리튬을 왜 다른 금속과 섞는가라는 문제인데 아니 이게 다른 금속하고 섞어주면 이것을 보시면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회사마다 틀린데 리튬과 함께 니켈, 코발트, 망간, 철, 알루미늄, 금속 산화물 조합으로 양극재가 배터리 양극재는 이렇게 구성이 된답니다. 근데 금속에는 전기가 흐르지 않나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전기 도도가 틀린 놈으로 인해서 이것이 스파크 발로 화재의 원인이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같은 금속으로 크기를 틀리게 해서 대중선 넣어주면 이게 이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게 좀 자체가 좀 이상하게 복잡하네요. 네. 배터리 유형에 따라 금속과 종류가 비율이 배터리 종류에 따라 금속의 종류와 비율이 틀려진다. 리튬과 함께 니켈, 코발트, 망간, 이렇게 철, 알루미늄의 금속 산화물 조합으로 구성된다. 이렇게 배터리의 성능을 이게 결정한다. 리튬 코발트 산화물의 주성분은 코발트인데 초기 리튬 이온 배터리 많이 사용 에너지 물대가 높지만 가격이 비싸고 운영성이 상당히 낮다. 양극재 유형별 금속 구성이
리튬 코발트 산화물 또는 LCO라고 하는데 NCM 리튬 니켈 코발트 망간 산화물 니켈 코발트 망간의 세 가지 금속으로 되는데 니켈 함량을 높여갖고 에너지 밀도를 개선하고 에너지 밀도는 그럼 우리가 이게 뭐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걸까요? 참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그러면 이것이 만약 리튬이온이 양극재에서 음극재로 갈 때 이, 어, 어, 어쨌든 양극재들이 집으로 사용해서 리튬이 들어갔다가 음극재로 갔다 이동할 수 있게끔 돼 있는 것 같은데요. 왜 이것을 이런 여러 가지 부분으로 이렇게 이거 여기도 전기가 전도될 텐데 금기가 금속이니까 이 부분을 좀 의문이 좀 저도 이렇게 구글을 통해서만 보다 글자로만 보다 보니까 실물을 보고 그걸 되게 설명을 좀 들으면 좀 좋긴 하겠는데 세 가지 금속으로 구성된다. 니켈 함량을 높여서 에너지 밀도를 개선하고 망간과 코발트를 안정성을 한 번도 본 적은 없어요. 네. 전기차 구글을 통해 학습이다 보니까 전기차 배터리에 가장 널리 사용된다. 니켈, 코발트, 알루미늄으로 구성된다. NCA, 니켈, 코발트, 알루미늄 산화물.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전기돈도가 틀리면 스파크 발은 화재의 원인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할까요? 참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양극재는 일반적으로 전기 전도도가 그렇게 크지 않고요. 음극재가 전기 전도가 커가지고 그래서 거기다가 전도도가 크지 않는 놈에다가 이렇게 안전하게 전기를 저장하고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이렇게 리튬, 철, 인산염, LFP 이런 게 있고 서로 이렇게 금속을 다르게 혼합을 시켜가지고 거기다가 저장 능력을 높이는 것 같은데요. 리튬 망간 산화물 주성분은 망간 가격이 저렴 안정성 에너지 용량과 수명이 상대적으로 짧습니다. 아 그러면 이게 여기가 이게 보면 양극 집전처로 알루미늄 호일이 사용된다. 전자를 모으고 이동시킨다 라고 나와 있는데요. 왜 이렇게 복잡할까? 이게 소리가 왜 이러지? 이게 리튬 이온 배터리에 리튬이온이 그 흑연 음극재에 저장이 되면 화학 에너지가 저장이 됩니다. 배터리에 충전되면 리튬이온이 또 이렇게 전기를 이렇게 양극재에 걸어주면 얘가 이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방전할 때는 이론적으로는 그래요. 저도 이렇게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해서 이론적으로는 이렇다는 거죠. 리튬이온이 안 봤으니까 리튬이온이 이쪽으로 양극재로 이동을 해갖고 방전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기는 리튬이온이 양극재로 이동하는 과정에 통해서 이렇게 전자가 분리가 되고요. 외부회로를 통해서 흐르면서 전기를 리튬이온의 이동 자체가 약간 이동하는 과정에서 전기가 발생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동하는 과정에서 전기가 발생을 한다. 근데 이상하네요. 이거는 건전지 같은 거 이동하지 않는데요. 이렇게 전기만 잠만 생기는데 꼭 이렇게 해야 될까라는 의문이 조금 드네요. 네네. 얘는 겔 형태로 돼 있어요. 전해질이 뭐 그렇다는데 안에 뜯어보질 않아가지고 이거를 얘는 이동하지 않아도 이렇게 해서 전기가 저장되다 나온답죠. 되게 이상하다. 참 이상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왜 이렇게 만드는 걸까? 아니 그러면 리튬 이온이 저장을 한다는 건가? 아니면 리튬 양극재 자체가 저장 과정에 있어서 이게 지금 가만히 생각해 양극재에서 방전이 이루어질 때요.
전기를 충격적으로 이렇게 공급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리튬 그 금속 화합물로 양극재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가가지고 근데 전기는 이쪽에서 흐르는 건데 참 이상한 부분이네요. 양극재에서 전기가 나오는 건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리튬이온이 이동 과정에서 전자가 외부를 통해서 흐른다고 나와 있는데 양극재 자체에서는 전기가 방출되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전기는 배터리가 충방전되는 화학 반응. 결국 리튬은 이쪽으로 갔다가 음극재에 가서 충전을 하고 이쪽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전자가 분리되어 가지고 외부를 통해 흐른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럴 필요가 있을까요? 그냥 제 방식대로 그냥 만들면 더 복잡하지 않고 그럴 텐데 리튬이온이 굳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결국 저장은 누가 하는가의 문제인데요. 흑연 플러스 리튬이온이다. 리튬이온이나 금속, 리튬 금속으로 할 수도 있겠네요. 그죠? 또는 리튬 화합물일 수도 있겠네요. 화합물이어서 단타만 스파크 발열 화재의 문제는 존재한다. 화합물이었을 때 전기도도가 틀려서 문제가 없다면 상관이 없죠. 그래서 흑연 그 구조를 응급을 흑연을 여기 그 배터리를 여러 개로 분리를 하고 거기다가 층층이 쌓아가지고 수백 겹 수천 겹 이렇게 넣어주고 입자나 가루에서 대중수로 해주고 그래서 이렇게 흑연 코커스 구조에서 거기다가 전해질을 채울 수도 있고 전해질을 채울 수도 있고 안 채울 수도 있고 전해질에서도 전기가 충전돼요. 겔이나 젤 형태로 될 수도 있고 규조토를 넣어줄 수 있고 안 넣을 수 있고 그래서 이것을 리튬 이온이나 리튬 금속 분말을 넣어주면 어떠냐라는 거죠. 다른 금속도 돼요. 다른 금속도 여기 됩니다. 여기는 어떤 아연과 이산화 망간 같은 것이 들어가 있는데 그런 것도 상관없어요. 상관없긴 한데 전기 저장에 있어서 리튬이 아무래도 저장 능력이 뛰어나니까 그렇게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괜찮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충전이 되면은 여기서 충전할 때는 여기에 충전이 되잖아요. 이것도 건전지도 그냥 충전이 되는 상태. 연결만 하면 이렇게 연결을 떼면은 그냥 충전이 된 상태에서 이게 방전이 안 되고 이런 배터리에다가 전기 테이프 방식으로라도 절연 테이프 방식으로라도 이렇게 해놓으면 방전이 잘 안 된다 그랬죠. 여러 개로 격벽 처리해 갖고 나누면 이게 괜찮다. 그래서 이거를 방전할 때는 전기를 연결해서 방전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꼭지가 이게 카펫에다가 이쪽으로 방향이 흘러나온다 그래서 이쪽에도 만드시면 제 기술이에요. 그래서 두 꼭지를 만들어서 정회전, 역회전도 만들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네. 그래서 두 개를 전기선 연결하고 두 개 꼭지가 있다고 봅시다. 이 꼭지 때문에 이쪽으로 방향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가지고 그래서 그 금속 카패시터 때문에 이쪽으로 전기가 우세하게 나오는 하나의 구조다고 생각하세요. 이쪽에 만드시면 되겠어요. 두 개 있다고 하면 전기선을 연결해서 이쪽은 두 개 연결해 이쪽은 한 개만 연결하면 구리는 똑같고요. 구리 두 개는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흘러나 이쪽을 두 개 연결해 이쪽으로 연결하면 이쪽으로 흘러나 전기선 하나하나 연결하고 이쪽은 언시키고 이쪽은 업시키면 이쪽으로만 흘러요. 이쪽은 업시키고 언시키면 이쪽으로만 흘러요. 이렇게 전기에서 정회전 역회전을 얘기하는 건데요. 모든 배터리 연극재 꼭지가 여러 개 있는 구조를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저도 좀 이상하게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왜 불필요하게 리튬이온이 이쪽에서 저쪽으로 움직이는가의 문제인데 이게 참 이상하다라는 생각입니다. 전해질 자체에도 전기가 충전되느냐? 그럼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배터리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이렇게 금속 흑연 배터리 하나만으로도 전기가 충전된다라는 거죠. 이거 봐라. 이게 무슨 이게 음극양극이 어디 있느냐라는 거지. 그쵸? 네. 전해질이 있긴 한데 있긴 하는 것 같은데 양극을 그냥 이거를 아연판으로 사용했나? 건전지 1차 전지에서 한번 볼게요. 1차 전지에서 아연판의 역할을 볼게요. 아연판은 음극 역할을 한답니다. 산화반응을 통해서 전자를 내놓아 전류를 발생을 시키는 전자 공급원입니다.
아연이 산화되고 전자가 생성되고 이 전자가 외부를 통해서 이동하면서 화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변환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아연이 산화되면서 전기가 음극 역할을 한다. 아연은 이온화 경향의 전해질에서 전자를 잃고 아연 이온이 되면서 전자를 방출합니다. 전해질 속에서 전자를 잃고 전자를 이렇게 갖고 있다가 전기를 충전하면 이거는 1차 전지죠. 1차 전지인데 전기를 충전하면 거기다가 전기가 저장이 되나 본데 전기가 저장이 돼가지고 전자를 갖고 있다가 전자 이동이 전류거든요. 갖고 있다가 이것을 방출하면 전극을 전선을 연결하면 과정에서 전자가 이렇게 이동이 이루어지면서 전기를 이렇게 걸어주면 이게 걸어주는 게 아니라 연결하면 방출이 되는 거죠. 방출 과정에서 이렇게 전기가 이렇게 외부 회로를 통해서 흐른다 이렇게 나와 양극 주로 구리로 이동하면 전기 에너지를 만든다. 이렇게 아연이 그렇게 만드는데요. 근데 이게는 탄소봉도 안에 들어가 있어서 탄소봉도 안에도 그거도 전기가 충전될 것 같거든요. 네, 그거 자체로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계열 형태로 되어 있는 아연판 아연이 모두 반응하면 전자 역할이 끝난다. 아연판에 아연이 모두 전지 역할이 끝난다. 일회용 밀차 전지의 특징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연판과 구리판을 묽은 황산에 담그면 물타전지. 아연판에 아연이 전자를 산화되어 전자를 넣고 이 전자가 구리판으로 이동하여 수소 이온과 만나 수소 기체를 발생을 시킨다. 이렇게 나오기도 하네요. 그래서 아연판은 전지 음극으로 사용한다. 그러면 1차 건전지에서 양극은 뭐냐? 주로 이산화 망간 같은 것이 양극으로 사용된다는데요. 그래서 전자를 받아들이고 이온과 결합하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전자를 받아들이고 전자를 내보내는 음극과는 반대로 작용하고 그다음에 전해액은 수산화 칼륨인 것 같은데 겔 형식으로 되는 것. 이온이 이동하고 이렇게 전해액을 통해서 이온이 외부 흐르러 전지를 흘려보내 전기 에너지를 공급한다. 결국 아연이 여기는 이동하지 않는 것 같은데 이동하지 않아도 상관없잖아요. 그죠? 이동하지 않아도 상관없는데 그러면 그냥 겔 형식으로 지금 현재 배터리를 겔이나 젤 형식으로 놓거나 열이 일어나면 규조토를 좀 섞어줘서 거기 딱 리튬 이온을 넣어줘도 괜찮지 않냐. 그러면 추가적인 충전이 이루어질 텐데요. 굳이 이온의 이동을 만들려고 전해액을 액체로 만드는 것 같은데요. 이온의 이동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거기다가 그냥 이거는 겔 형태로 돼 있는데 참 이상하다. 반드시 계열 형태가 액체 또는 계열 형태, 고체 형태일 수 있다는데요. 액체 또는 고체 형태. 1차 전기는 액체 형태로 되어 있답니다. 1차 전지는 망간전지, 알카론전지. 이제 액체 상태로 전지지만 이게 누에법 흡수성 재질, 경리막 같은 것에 있어가지고 사용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지지직거려서요. 네네네. 일부 특정 전제나 특정 세력, 전고체 전 이렇게 해서 나와 있네요. 이것도 1차 전지도 그렇게 돼 있긴 하네요. 네, 돼 있긴 한데 여기는 전기를 걸어주지 않더라도 1차 전지는 그래서 전자의 방출, 아연판에서 액체, 그러니까
이온이 이동을 해가지고 이게 이 사람 환관 쪽으로 가나 본데 이게 정확한 건 모르겠네요. 그래서 만들고 그다음에 흑연 흑연 이게 뭐죠? 흑연 부분이 이것을 전도를 해가지고 이쪽으로 전기를 이쪽으로 이렇게 내나 본데요. 그 자체에도 전기가 축적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흑연 쪽에도 전기가 이렇게 생성이 이렇게 축적이 되고 제 생각에는 또 축적이 되고 전해에게도 전기가 축적이 된다 이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제 생각은 뭐 굳이 이게 꼭 이온이 이동을 해야만 전기가 공급되는가 했을 때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불필요하다 이거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제조 단가 문제도 그렇고 이온이 저장 능력이 커서 여기에서 다른 거 대비해서 그런 거다. 그다음에 저장 이온을 갖다가 이온의 형태로 해놓기 때문에 전기가 이렇게 미세한 분말로 해서 이온의 형태를 안 해놓으면은 저기 덩어리 형태로 그럼 전기가 미처 충전이 안 될 수도 있어요. 발열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이온의 형태로 하는 게 제일 나을 것 같긴 한데 이온의 형태와 흑연 응극제 하나하고 결합을 해가지고 여기다가 전해액도 낼 수 있다. 액체식도 괜찮고 계리나 젤 또는 열을 통제하기 위해서 규조토를 좀 더 섞어서 했을 때 리튬 이온 이동이 없어도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네. 없어도 된다. 그리고 이제 파우치형이든 이렇게 자동차 배터리 모든 배터리는 상관없이 격벽 구조를 통해서 열을 분산해서 전극을 각각 연결해서 언오프 구조를 가질 수 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모든 배터리의 꼭지가 이렇게 음극 양극이 하나씩인데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개로 만드시면 되게 편한데 다 연결이 돼 있는 거죠.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그래서 몇 개의 꼭지를 연결하는 전기를 틀리 갖다 쓰는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수소선수 좀 나오면 빼고 이것을 다시 그러니까 스마트폰 충전처럼 해서 충전율을 결정을 해서 이거를 충전율을 결정을 해가지고 충전율을 결정을 해서 그래서 어떻게 스마트폰 충전 완충이 되면 전기를 스스로 끊는 구조를 제가 얘기했고 납축전기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카페시타로 이런 방식도 제가 말씀한 거지 카페시타로 만들어도 되고 남의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지 맙시다.